안녕하세요. 헬로 코리아. 오늘은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제가 울릉도의 멋진 풍광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울릉도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색적인 바위를 만나는 것인데요. 제주도에 수많은 오름이 있다면은 이 울릉도에는 수많은 기암 괴석들이 바다를 따라서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바위가 바로 거북바위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동항에서 차를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왜 거북바위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간 바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북바위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바닷가에 커다란 지금 바위가 있는데 진짜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좀 이쪽으로 더 이동하면은 훨씬 더 거북이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머리, 등껍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거대한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위 위로 많은 거북이들이 기어 올라가는 듯한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거북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 거북바위 앞에 커다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또 뒤에 다른 바위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바위들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북바위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에 있는 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여행자분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거북바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자체가 거북이가 통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의 통구미 마을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역을, 이 마을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 뒤로 거북바위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 거북바위가 크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전체적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약간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북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잘 보이네요. 바로 앞에서 볼 때보다는. 이 전망대에 딱 서시면은 또 지금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북바위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울릉도의 아주 예전에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강치라고 약간 물개 닮은 그런 친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 강치를 기리는 강치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함께 사진을 담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은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망대에 서시면은 왼쪽으로 방금 설명해드렸던 거북바위와 바다가 펼쳐지고요. 오른쪽으로는 터널이 보이실 텐데 그 터널 위로 거대한 바위산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의 좀 위쪽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향나무들이 막 박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독특한 식생을 자랑하는 향나무들이 쫙 이어져서 이 군락지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까지 알고 가신다면은 더 재미있게 이 거북바위를 즐기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릉도에는 정말 많은 기암 괴석들이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바위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바위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먼저 거북바위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바위가 바로 삼선암입니다. 이름 그대로 3명의 선녀가 있는 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정말 길쭉한 바위 3개가 바닷가에 놓여져 있는데 참 멋진 풍광이고요. 지금 제가 드론으로 담은 풍경인데 멋지죠. 근데 또 보통 이런 바위에는 다들 전설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이 안에도 슬픈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3명의 선녀인 건 맞는데 이 선녀 3명이 울릉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천상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다가 결국 하늘로 가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커다란 2개의 돌이 있고요. 또 뒤쪽에 작은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삼선암인데 바위 2개만 있지? 그래서 조금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은 뒤에 막내 선녀가 보입니다. 막내 선녀 같은 경우는 워낙 뒤쳐져 가지고 또 이것도 역시 현지 분들에게 들은 전설인데 이 앞에 2 선녀, 커다란 2 선녀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바위섬인데, 바다에 있는 바위섬인데 자세히 보시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언니바위 두 개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막내, 가장 작은 이제 막내 선녀바위는 너무 늦은 탓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언니 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전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섬이라든지 뭐 전 세계 어디든 해안가 가시면은 하나쯤 있는 바위죠. 바로 코끼리 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바위 중간에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마치 코끼리가 바다 쪽으로 코를 늘어뜨린 듯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코끼리 바위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울릉도에도 그 코끼리 바위가 있습니다. 울릉도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원래 이 코끼리 바위 같은 경우는 울릉도랑 한 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오랜 침식작용을 해서 깎여 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다 쪽으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외로운 섬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중간 약간 왼쪽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바위라는 뜻의 공암으로 이제 현지인 분들은 많이 부르시고요.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코끼리 모양이라서 이제 코끼리 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바위를 따라서 주상절리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뭐 수많은 바위 중에서 또 역시 가장 특색이 있기도 하고 또 워낙 인기가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끼리 바위도 한 번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코끼리 바위에 이어서 또 동물의 이름을 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코끼리 바위에서 먼 곳에 있는 바위는 아닌데 바로 곰바위고요. 이 곰바위 같은 경우는 절벽 꼭대기에 이렇게 조각된 듯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보시기는 힘들고 항구 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게 되는데, 딱 그 각도에서 보시면은 누가 봐도 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곰이 딱 앞발을 들고 약간 기도하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 바위 보면서 딱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바위가 분명히 예전부터 존재했을 텐데 누군가가 발견하고 누군가가 곰처럼 생겼으니까 곰바위로 이름을 붙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상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곰바위는 뭐 어떤 전설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뭐 이야기가 담겨 있진 않고, 그냥 누가 봐도 딱 형상 자체가 곰바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곰바위를 보시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구를 지나시게 되는데, 이 항구에서 이어진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수춘교라고 하는 이 울릉도에서 가장 특이한 도로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한 2바퀴 정도를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뚫려 있는데, 이 수춘교 바로 앞에,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뭐 휴게소처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런 공간이 있냐면은 바로 앞에 버섯바위라고 불리는 또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춘교 가기 전에 또 버섯바위라네요. 이 약간 뭐랄까요,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게 무슨 버섯, 영지버섯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또 이렇게 재밌는 버섯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촛대바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저동항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인데, 원래는 바다 쪽에 있는 외딴 바위 섬이었습니다. 저동항 쪽에 그 방파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파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앞까지 가서 직접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냥 좀 촛대이긴 촛대인데 좀 이렇게 좀 펑퍼짐한 촛대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고 얄쌍한 그런 촛대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한 좀 굵은 촛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전설에 의하면, 다 이런 바위엔 전설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조업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이제 바위로 굳었다는 전설이 있어서 효녀바위로 불리기도 합니다.